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육친을 배울 때 육친도 우리가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 종류가. 그러니까 육친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편제를 아버지라 하고, 그죠? 정제를 마누라라 하고, 그 다음에 정인을 엄마라 하고, 그죠? 식신을 장모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놨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육친도 보면은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보니까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1, 2, 3.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모계 중심으로 확장인 거예요. 모계. 즉 나를 낳은 엄마 중심으로 확장을 해서 육친을 풀어서 온 경우가 있었고, 그래 이 경우를 보다 보니까 뭔가 모순점이 발생하니까 아 그거 아니다, 잘못됐다, 엄마가 중심이 아니다, 아빠가 가장인데 뭔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부계 중심으로 한 게 있어요. 부계 중심. 부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한 육친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짬뽕을 해서 쓴 게 뭐냐면 적천수식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뭐라노, 그냥 음양으로 나누면 된다 해서 쓴 게 적천수 방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것들도 다 실제로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것들이.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모계 중심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갑일주가 있다면 갑일주를 낳아준 게 뭐예요? 엄마죠. 그죠? 그러면은 엄마는 뭐가 돼요? 개수가 되죠. 그죠? 그 개수와 짝이 되는 건 뭐예요? 천간 합되는 게 뭐죠? 무죠. 자, 이렇게 합되니까 이거를 갖다가 엄마로 보고, 뭐로 보고, 이거를 부로 봤다는 거예요. 부로. 즉, 요 관계는 어떻게 돼요? 극하는 관계죠. 평관으로. 그죠? 그래서 내가 놓은 자식도 뭐냐? 경이라는 것이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와 짝지은 게 뭐예요? 자, 요 관계에서는, 즉, 이게 극하면서 이게 정제의 관계가 되죠. 무의 입장에서 봤을 때 걔가 정제가 되죠.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제는 뭐예요? 기잖아요, 기. 기가 낳은 것이 식상이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식상이 자식. 경이나 신이 자식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빠를 갖다가 놓은 게 또 뭐예요? 아빠를 놓은 게 엄마가 뭐가 돼요? 정이 되겠죠. 그죠? 정을 극하는 게 뭐죠? 임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확장을 해 나간 거예요. 확장을. 자, 그러면 이 마누라한테도 엄마 아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죠? 엄마는 뭐예요? 환대. 음양이 다른 것. 병이죠. 병이고, 그 다음에 아빠는 뭐가 되겠어요? 기에서 편제. 개가 되잖아요. 개가.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아빠는 여기 개가 된다는 거예요. 개가. 아니, 뭔가 이게 나를 낳아준 엄마도 개고, 그죠? 장인 어르신도 개라는 거라. 정인이 되잖아요. 같은 정인을 쓴다라는 거예요. 같은 정인을 쓴다. 아니, 뭔가 이게 자꾸 이렇게 음양으로 완전히 구분지어서 이렇게 나타내 보니까 뭔가 이게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는 것도 잘못된 논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논리. 그게 이제 목의 중심으로 확장을 해서 쓴 경우의 얘기였고, 이건 그냥 들어만 놓으시면 됩니다. 아, 저렇게 보는 방식이 있었구나.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부계 중심이라는 게 뭐냐? 부계 중심은 그거예요. 어찌 자식이 나를 극하느냐? 내가 자식을 제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일주가 있으면 갑일주를 극하는 게 뭐예요? 갑일주를 극하는 게 경신이잖아요. 그것도 완벽하게 제어를 하는 게 경을 이제 부라고 둔 거예요. 부라고. 그러면 엄마는 뭐가 될까요? 엄마는 똑같이 나를 낳아준 존재다 해서 뭐
임이나 걔를 쓰겠죠, 걔를. 자, 이게 엄마가 되고 이게 아빠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놨는데 내가 극하는 게 뭐예요? 완벽하게 극하는 게. 무가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논리를 확정해서 썼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거는 영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참고로 변만리 선생님은 이러한 육신론을 쓰셨어요. 요즘 현대에 와서 앞에 이 목의 중심을 너무 확장하다 보니까 막 중복이 나타나니까 안 맞더라. 그래서 한번 바꿔보자 해서 쓴 논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요 관계에서 보면은 뭐예요? 상관이 마누라가 되죠. 그죠? 나의 마누라는 뭐겠다? 상관이 된다는 거예요, 상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육친론을 확장해서 쓴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었고, 이건 두 개 중심으로 해서 본 것이고, 적전세는 어떻게 나오냐면, 음양을 구분 짓기는 구분 지었는데, 이게 오행의 음양을 구분 지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임계가 있다면, 이 양을 아빠라고 보고, 음을 어머니라고 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내가 갑일주다. 나를 낳아줬는데, 양을 아빠라 하고, 음을 엄마라 하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병정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해 나간 게 적천수 방식이에요. 적천수 방식. 음양을 달리해서 그냥 바로 쓴 거예요. 그리고 마누라를 을로 보는 거예요. 내가 양이면 마누라는 음이라는 거예요. 음. 겁체 같은 마누라도 참 많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천수는 음양의 방식을 따져가지고 육친을 갖다가 적용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써보니까 이것도 다 안 맞더라는 거예요. 안 맞더라. 그나마 목의 중심이 맞기는 맞는데 너무 많이 확장을 하니까 이것도 모순이 있고 오류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즘 현대에서 쓰는 육친의 확장은 뭐냐면 이제 그냥 이제 재성은 뭐예요? 부친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성 자체를 갖다가 부친으로 그냥 바로 보라는 거예요. 부친. 부친이랑 마누라로. 즉, 이 말이 뭐냐면 갑이 있다면 즉 편재인 무나 기나 둘 다 부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편재는 나에게 딱 맞는 정확한 아버지가 되겠죠. 그런 아버님만 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막 잘 해주더라도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전혀 문외한 아빠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아니면 막 아버지 역할 잘하는데 돈을 무능력하게 못 벌어오는 아버지도 있고, 그죠? 그건 뭐냐면 이 재성의 왜곡이 발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재해야 할 아빠가 정재의 아빠로 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재성을 부친이라든지 마누라로 보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나를 낳아준 게 엄마 맞단 말이에요. 엄마가 나를 낳았으니까 나를 낳아준 존재는 인성이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꼭 정인만이 인성으로 내 엄마로 두는 게 아니라 임이든 개든, 즉 편인이든 정인이든 둘 다 엄마로 보라는 거예요. 엄마로. 자, 요즘에는 엄마가 다 한결같은 엄마가 아니에요. 정말 개구 같은 엄마도 있어요. 그죠? 그게 육친의 왜곡이라는 거예요. 육친의 왜곡.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은 가능한데, 꼭,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나를 낳은 게 뭐예요? 이 나를 극하는, 내가 극하는 게 아버지잖아요? 부친이잖아요? 그럼 이제 나를 극하는 게 자식이 되겠죠. 그래서 경과 신을 그냥 자식으로 보라는 거예요. 자식으로. 그죠? 그다음에 내가 극을 하는 게 뭐예요? 무나 기가 내 마누라가 되는 거예요. 마누라도 정확하게 나에게 그죠?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 천년의 사랑을 불러줄 마누라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즘 이혼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대두가. 즉, 꼭 정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편제 같은 마누라도 있고 정제 같은 마누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은 게 뭐냐?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닙니까? 네. 자, 요렇게 확장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꼭 요 하나만을 지칭해서 이걸 부친이라 하고 이거를 모친이라 하자 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러면 재성이 부친이나 마누라가 되는데 과연 어느 것을 부친으로 보고 어느 것을 마누라로 볼 것이냐 이거예요. 그죠? 아닙니까?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요걸 볼 때 이제 아버지와 마누라를 보는 게 뭐냐면 좌표론으로 보는 거예요. 좌표론. 자, 우리가 연월일치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자, 연월일치가 있으면 아마 좌표론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은 요렇게 아마 나누는 걸 보셨을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자, 요렇게. 자, 그래서 요쪽 부분을 아가라 하고, 자, 여기 있는 거를 타가라 한다는 거예요. 타가. 저기 이거는 우리 집? 처가라는 거예요. 처가. 남자라면. 그죠? 여자라면 여기는 우리 집, 여기는 남편 집. 시댁이라는 거예요. 시댁.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친은 어디에 있겠다? 연월에 드러난 존재는 부친으로 보고, 연월에 드러난 재성은 부친으로 보고, 일시에 이렇게 드러난 재성은 처로서 본다라는 거예요. 처로서. 그렇게 나누면 되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요 재성은 마누라인지 부친인지는 나누면 된다라는 거예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선생님하고 이제 연의 재성이 있고 시의 재성이 있었는데, 예. 그럼 마누라에 팔자를 갈 때 그럼 시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시가 오히려 더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과거 기준에서 연이라는 게 이게 옛터, 고향터라는 거예요. 과거에 결혼을 가장 빨리 했을 때나 정말 만나질 수 있었던 관계예요. 그런데 요즘은 현대사회는 어때요? 결혼이 빨라요, 늦어요?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뒤로 더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연의 재성은 거진 많이 안 쓰고, 만약에 결혼을 정말 빨리 하였다면 월의 재성 정도는 참작해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럼 월에 있고 시에 있으면 월을 부시로도 보고 와이프로도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이 되기 시작하죠. 거기에 관한 명조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갑인의 신묘. 자, 요렇게 재성이 어떻게 돼요? 요렇게 좌편을 자르면 요렇게 되겠죠. 자, 요게 뭐냐면 부친이란 말이에요. 부친이 저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정제니까 뭔가 왜곡이 있겠죠. 그죠? 드러난 게 모친의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게 엄마 아빠 인연에 불안이 오겠죠. 왜? 누가 주동이니까? 아빠가 주동으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모 인연의 불안 가정으로 보시면 돼요. 이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도 누가 하나가 더 주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이 결혼을 일찍 했다. 일찍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혼을 일찍 했다는 뜻은 뭐냐면 앞에 있는 요 제기를 갖다가 마누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정제니까. 그죠? 정제니까 내 걸로 취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 뒤에 또 뭐예요? 재성이 또 있죠. 다시 또 어떻게 여인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였다면 운이 안 좋을 경우 이 경우에는 결혼을 두 번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앞에 있는 여자를 그리워하겠다, 안 그리워하겠다? 더 그리워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결혼을 안 한다. 자, 그럼 이것도 좌표론도 하나의 시간의 수순이거든요. 시간의 수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정제가 뭐로 변하겠다? 편제로 변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재성이 2개 있다 해서 무조건 뭐 결혼 2번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변색도 가능하구나라고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내가 결혼 2번도 할 수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예, 근데 그 말을 해주면은 좋아하실 분이 별로 없어서. 만약에 부부가 보러 왔다 이러면 어떻게 그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남자만 오면 그죠?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군요. 이렇게 말씀해 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재성의 기운을 이제 부친과 처로서 나눠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편제가 있을 자리에 정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친 떡이 약간 기울어질 확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면 천을 기인에 임하거든요. 이게. 그런 신살적인 요인을 같이 가감을 해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대충 이제 확장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끝났고, 164페이지에는 한번 이제 연습을 해보라는 페이지입니다. 연습. 자, 갑의 비견은 천간으로는 뭐가 있고, 지지로는 뭐가 있고, 이런 연습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워낙 천재만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죠? 네. 그래도 한번 연습은 해보시라고 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육치는 팔자를 적는 순간 바로바로 봐줄 수 있게 트레이닝이 좀 되셔야 돼요.